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. 여러분들 집합건물 관리하기 참 어려우시죠? 규약이라도 있으면은 규약을 보고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정해진 대로 가면 될 텐데, 규약 만드는 일도 참 쉽지 않습니다. 규약을 만들려면은 집회를 개최해야 되고,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들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, 이렇게 구분 소유자들 동의받는 일이 쉽지 않죠. 그리고 또 무엇보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규약안을 만드는 일은 또 더 쉽지 않죠. 규약이라는 게 이렇게 법조문 형태로 돼 있는데, 그런데 법적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 또 법조문 같은 규약을 만드는 일은 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규약 만들기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10번의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표준관리 규약을 참고해서 각 관리단의 사정에 맞는 규약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저희와 함께 10번의 강의 동안 규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강의는 관리단의 규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자, 먼저 규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관리단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. 관리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, 즉 집합 건물이 등장하게 되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다. 여러분들 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. 모든 구분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. 이 관리단이 결국은 집합 건물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또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. 이러한 관리단은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행위가 없더라도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모든 단체는 그 단체가 활동하기 위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. 뭐 우리가 동창회 모임이 있다면은 동창 회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단체는 어떤 단체가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내부 규칙이나 기준 같은 게 필요한데, 그러한 내부 규칙이나 기준 같은 거를 규약 또는 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보통 단체에서는 정관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되는데요. 그래서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근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관리단 운영에 관한 자치 규범,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규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을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를 꼭 옆에다가 놓고서 보셔야 되는데, 첫 번째는 법입니다. 집합건물법을 옆에다 놓고 이제 그 집합건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규약입니다. 규약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규약과 일반 법인에서의 정관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. 일반 법인, 뭐 회사 같은 경우도 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일반 법인에서는 정관을 만드는 것, 이 정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약과 동일하게 이제 이 규약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그 자치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. 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설립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정관을 만드는 것이 설립행위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자치규범이지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립행위, 즉 규약을 작성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단체는 당연히 성립됩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규약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규약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단체가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관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 규범이 존재해야지만 되겠죠. 이러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리단을 운영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자, 다만 관리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규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외적으로 단지 관리단이나, 그러니까 뭐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집합 건물이 있는
그런 단지 형태라든지 또는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, 건물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이 쓰는 공용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공용 부분을 위한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성립하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런 단지 관리단이나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 같은 관리단을 구성을 할 때는 규약을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. 즉 규약 제정 자체가 설립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규약을 제정해야지만 단지 관리단이나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 성립한다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동별 관리단은 규약이 없어도 당연히 성립되지만 단지 관리단이나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은 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규약이라는 것이 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근본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규약은 잘 보관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규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줄 필요가 있죠. 자, 그러면 규약은 누가 보관해야 되느냐? 원칙적으로 규약은 관리인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.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규약을 보관해야 되고요. 뭐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인이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관을 하게 되겠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관리인이고요. 만약 관리인이 없다면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자 또는 이제 뭐 지정 보관자는 구분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중에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자가 규약을 보관해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근본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법을, 한 국가의 법을 뭐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. 마찬가지로 규약도 이 규약의 내용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 관계인은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 열람이나 등본이라고 하는 거는 복사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복사본하고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열람을 할 수 있거나 복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? 대표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인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은 또는 전세권자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 또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은행 같은 담보권자 이런 사람들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열람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규약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. 등본 교부를 신청하게 되면은 복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청구인이 복사 비용을 부담하고 등본의 교부를 그러니까 복사본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규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, 그 다음 또 규약은 어떻게 보관되어야 되고 규약은 또 누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가, 어떻게 공개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네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